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우리나라는 주택 시장과 금리의 관계가 상당히 취약한 국가로 꼽힙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많아서인데요. 요새같이 금리가 오를 땐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못 내서 파산해버리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고, 또 금리 인하기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른바 딜레마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와 관련해 권용욱 기자가 미국 부동산 시장을 직접 살펴보고 왔는데, 우리 주택 시장에 주는 시사점은 어떤 게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달 초에 미국을 다녀오셨는데 현지에서 어떤 기관들 취재하고 오셨습니까? 네, 미국의 정부 사이드라고 할 수 있는 연방주택보증공사 지니메의 수석 부사장, 그리고 미국 최대 부동산 협회인데요.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부회장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만났고요. 네. 그리고 민간 사이드에서 주택시장을 분석하는 JP모건의 선임 애널리스트를 만났고, 또 그리고 뉴욕 맨하탄에서 부동산 실제 중개를 하는 중개인들을 만나서 현장 이야기를 좀 듣고 왔습니다. 네네. 지금 많은 거의 미국 부동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만나고 오신 것 같은데, 이 미국 시장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네. 이제 먼저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부터 들어보면요. 네, 최근과 같이 금리가 크게 오를 때는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는 동시에 기존의 주담대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이자 상환 비용이 크게 늘어나죠. 네. 반대로 금리가 낮을 때는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수요가 급증해서 가계부채 문제가 좀 대두를 됩니다. 네. 가계부채 부담이 큰 국가일수록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할 때 적시에 내리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가계부채 부담 때문인데요. 네. 즉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이 금리 정책의 영향을 기본적으로 많이 받지만, 반대로 금리 정책을 어떤 옥죄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그런 서로 좀 불편한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이렇게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건,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좀 변동금리 비중이 좀 많아서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인데요. 한국의 전체 주담대 가운데 변동금리 잔액 비중이 절반이 넘는 56%에 달하는데요. 네. 순수 고정금리 잔액 비중은 한 26%에 그치고, 나머지는 고정과 변동금리가 혼합된 상품 한 20% 정도 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금리 상승으로 주담대를 빌린 사람들의 상환 부담이 요즘에 많이 커졌는데요. 시장금리가 지난 2021년부터 상승하면서 변동금리 주담대의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코픽스 금리가 크게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 코픽스 그 수치가 연중 최고치를 다시 경신을 했는데요. 예. 한 4% 가까이 좀 급등을 했다라고 좀 봤는데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현재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한 40% 정도로 추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우리나라에서 가계대출자들은 평균 연소득의 한 40% 정도를 금융기관에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이게 1분기 말 수치니까 지금은 금리가 더 올라갔으니까 그 비율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게가 빚을 갚는 데 많은 돈을 쓴다면 당연히 가구의 재정 여력이 줄어들고 소비 침체 위험이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네네. 경제가 어려워질 때는 대출이 연체될 위험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의 경우에는 그럼 우리와 반대로 그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 고정금리로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가지는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미국은 고정금리 비중이 90%를 넘어섭니다. 거의 대부분의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기관들이 은행이 최초로 판매하는 주담대들을 모아서 증권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일종의 유동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유동화된 상품을 제2차 시장인 유통시장에다가 다시 내다 팝니다. 그런데 그 상품들이 정부가 100% 지급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유통시장에서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 수요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정금리 주담대를 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금리 변동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이 되게 돼 있잖아요. 고정금리로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담대들을 정부 지원기관들이 유동화시켜서 유통시장에다가 넘겨버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존에 짊어져야 될 위험성을 유통시장에 분산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보다 조금 더 편하게 고정금리 주담대를 판매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주담대 시장에서 고정금리 비중이 크면 돈을 빌린 입장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금리의 영향을 덜 받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네. 미국에서는 고정금리에다가 만기가 30년인 초장기 주담대 금리가 대표적인 상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고정금리 상품이 많은 건 주택 관련 금융 시장이 미국이 더 발달해서 그런 겁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배경은 정부가 100% 지급 보증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된 데는 그 역사적인 배경도 있는데요. 미국이 원래 이렇게 고정금리 비중이 큰 국가는 아니었는데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그 당시에 주담대 부실 사태가 좀 크게 일어났고 그것을 정부가 수습하는 과정에서 고정금리 주담대가 점점 더 형성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런 가운데 만기가 이제 30년대는 초장기 제품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에 좀 본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네. 미국에서 변동금리 주담대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시기가 역사적으로 한 2번 있었거든요. 네. 그게 하나는 1930년대 대공황 직전이고 또 하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변동금리가 늘어난 시기에는 그 직후에 바로 대금융위기가 찾아왔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긴 만기의 고정금리 주담대를 취급하는 데는 정부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제가 만나본 미국 부동산 관계자들의 어떤 공통된 의견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부 지원 기관인 지니메의 존 게치스 수석 부사장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계가 금리 상승 때문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소비 지출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 문제가 커지면 국가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금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오늘날 세계적인 금리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금리에 대해 보호를 더 많이 받아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봤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처럼 이제 거의 모든 주택담보대출이 고정금리로 이루어져 있으면 여기에도 좀 부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지금 미국 주택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긴 한데요. 네. 바로 과거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집을 구매한 사람들이 낮은 금리의 대출을 계속 가기 위해서 새롭게 이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새롭게 이사를 가려면 최근에 높아지는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야 되는데 그럴 유인이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사를 자제하면서 기존 주택 매물이 크게 지금 급감을 했고요. 그런 이유로 미국 주택 가격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부동산 현지 중개인들에 따르면 지금 미국 주택 시장에서 주택 소유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 한 2, 3년 전에 대출을 새롭게 받았던 그런 상품들인데요. 네. 지금보다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 절반 이하의 낮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미국 주택 가격이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좀 이런 수급 요인 때문에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지표인 지난 8월 미국 주택 가격 지수가 한 3% 가까이 오르면서 네. 역사상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집값이 이렇게 오른 게 결과적으로 이게 주담대 고정금리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네. 제가 만나본 부동산 관계자들은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자신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보완해야 할 그럴 과제이지 네. 이것이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줄이거나 또는 주담대 고정금리를 없애야 하는 요인으로는 전혀 보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 JP 모건 뉴욕 본사에서 만났던 무라타스치라는 선임 애널리스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예전에 낮은 금리에 묶여 있고 싶어 해도 결국 가족 규모가 바뀌거나 뭐 은퇴를 하거나 등의 이유로 이사를 해야 할 때가 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주담대 금리가 지난 10월 말에 30년 고정금리 기준으로 8%까지 좀 육박을 하다가 최근 조금씩 내려오고 있거든요. 금리가 이렇게 조금씩 더 내려가면 분명히 과거의 대출 상품에서 빠져나와서 새롭게 대출을 갈아탈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JP모건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새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람들은 고금리 부담을 어떤 주택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임대 시장으로 일시적으로 좀 돌아서는 그런 대안을 찾을 것이다라고도 JP모건은 예상을 했고요. 예. 고정금리 주담대 때문에 기존의 집주인들이 집을 지금 현재 안 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전미 부동산 중개협회 나르라고 하는데 그 협회에서는 이런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전해줬습니다. 어떤 거죠? 거기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있는 로런스 윤 씨는 그 협회가 공실률이 높은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을 시키기 위해서 네. 로비를 좀 많이 벌이고 있다. 최근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일부 상업용 건물주들에게 어떤 세제 지원이나 어떤 건물 개조 비용들을 지원을 해주면 그런 주거 목적의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중개인협회는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는 고정금리 대출의 단점도 물론 있긴 하지만 뭐 이 정도쯤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금리가 내려갈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 고정금리가 손해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네. 하지만 미국에서는 금리가 내려갈 때 더욱더 낮은 금리로 새롭게 대출을 갈아타는 게 굉장히 관행화되어 있다고 해요. 부동산 중개인들은 하나같이 이것을 리파이낸스라고 하는데 일종의 특별한 시장으로 형성이 돼 있을 만큼 네. 낮은 금리로 금리를 갈아타는 게 매우 일상화돼 있다라고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근데 변동금리가 이렇게 취약하다는 걸 이제 우리 금융당국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처럼 그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은 없습니까? 이달 초순이었죠. 한국금융당국이 관련해서 좀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은행들이 장기 만기의 고정금리 주담대를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별로 고정금리 대출 실적을 예금 보험료 평가하는 것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또 현재 한국에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커버드 본드라는 상품인데 이 상품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현재 시중금리가 이제 고점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있어서 이런 시점에서 고정금리 주담대를 늘리는 게 소비자들에게 어떤 큰 이득이 있겠냐라고 좀 비판의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네. 하지만 이런 시점에서라도 고정금리 비중을 늘려놔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짧게 하나만 더 들어보자면 네. 그 미국 현지 전문가들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이 우리 주택 시장에 대해서 어떤 조언들을 해줬습니까? 네, 현지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모두 한국 정부가 지급 보증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고정금리 주담대 시장을 키워야 한다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네. 한국에서는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미국의 정부 지원 기관들과 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떤 유동화 증권 발행 규모나 어떤 유통시장의 수요 측면에서 좀 아직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고정금리 비중을 키우긴 쉽지 않겠지만 정부가 지급 보증을 더욱더 확대해 가겠다라는 방향성만이라도 일단 보여준다면 시장에 굉장히 큰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